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은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미국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 종가 체크해 보시죠. 이날 3대 지수 모두 밀렸는데 그중에서도 나스닥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4% 밀리면서 이제 거의 11,000선에서 내려온 이후로는 그쪽 회복은 안 되고 있고 거의 10,000 초반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 지수는 이제 34,000선 깨지면서 1% 밀렸고요. S&P 500 지수 1.1% 밀리면서 3,800선 초반까지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이날 3대 지수에서 이제 가장 부담 요인이 됐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구나 이런 쪽으로 시장이 압박을 좀 받은 거고요. 그만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파 연준들의 이런 강경 발언들도 이어졌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세 분이 발언을 했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매파 중에서도 아주 강성 매파로 알려져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애틀랜타, 그리고 캔자스 시티 이렇게 세 분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세 분의 우선 공통점은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이런 방향성, 금리 기조에 대한 방향성에 직접적인 이런 힘을 행사하지는 못한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세 분 다 똑같이 좀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 투자 심리가 좀 더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곧 이제 그만두시게 되죠.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 에스더 조지 총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날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하락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담스러운 말을 했고요.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 강하게 말을 했었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은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올 한 해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GDP 성장률 자체가 이제 하반기쯤에는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하반기 또는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파였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도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연준 쪽에서는 5.1%가 최고 금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좀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요. 25bp 올리는 확률이 떨어지고 50bp 올릴 확률이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좀 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최고치가 높아졌다는 점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자,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한 섹터 빼고 다 밀렸습니다. 가장 많이 밀린 게 부동산이고요. 그나마 살아남은 게 에너지인데요.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국제유가가 좀 반등을 주게 되면서 2%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여전히 부담내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락한 것도 있고 바로 어제 모닝쇼 때 말씀드렸던 게 부동산이 상승률 1위였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차익에 대한 매물도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락률 3위가 IT가 되겠습니다. 뭐 반도체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이날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나마 이제 살아남은 업종을 좀 보게 되면요, 이날 OTT라든지 그리고 이동통신사 그리고 정유 관련된 종목들, 놀자주들 일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우선 IT 쪽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대형 종목들 다 밀렸습니다. 지금 애플이 1%,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어제 하락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2.9%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메타 플랫폼스가 선방을 했고 구글 애모에서 알파벳과 아마존도 2%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주의 대표적인 테슬라는 어제 한 5% 반등 줬지만 다시 한 3% 밀리게 되면서 상승분의 반 이상을 내놓는 아직까지도 이 IT하고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좀 녹록치 않다라는 부분들이 그대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조업체, 장비업체 모두 다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메모리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9% 상승을 하면서 유일하게 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AMD, 비메모리 쪽에서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 AMD 1% 중반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장비주 쪽에서도 1% 초반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제 이런 강한 흐름들이 일부 반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살아남은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엔터 쪽이 있었는데요. 이제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CES라든지 여러 OTT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CES에서 특히 뭐 TV라든지 이런 쪽이 메인은 아니지만 이런 거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동통신사 쪽에서는 T모바일 쪽에서 개별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델타항공 쪽에다가 여행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와이파이 같은 거를 추가로 설치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상승을 3%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조 속에서 다른 종목들 IT나 성장주가 떨어질 때 금융 관련된 종목들은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이었었고요. 놀자주가 다 올랐던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신용카드 관련된 회사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내용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1% 안쪽의 하락세,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조금 더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었고요. 은행주에서는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놀자주 중에서는 은행주들, 신용카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리조트 이쪽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워낙에 좀 상승세가 컸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도 있었던 거고요. 그것보다 좀 덜 올라갔던 게 뭐 항공, 그리고 여행 예약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2거래일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 오늘 시장에서도 같이 연결해 볼 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유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거의 가릴 것 없이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하지만 이번 상승 자체가 뭐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분석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아마존인데요. 지금 IT 기업들의 해고가 전체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존도 해고를 또 간밤에 발표를 했는데요. 2.3% 밀렸습니다. 해고하면 통상 이게 종목들이 올랐었는데 역대급 해고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해고였기 때문에 부담 요인으로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한 18,000명. 당초 예상보다 2배나 늘은 그런 상황이고요. IT 기업들의 해고 기록 중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해가지고 이거 역시 좀 부담되는 요인이었습니다. 감원 대상은 아마존 스토어 그리고 사용자 경험 관련 부서 쪽에 집중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존도 최근에 하락세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83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다음은 밈 주식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졌고 서학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배드베스앤비욘드가 되겠습니다. 파산 신청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30% 급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CNBC하고 월스트리트에 따르면은요, 지금 이 배드베스앤비욘드가 갖고 있는 보유 현금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실제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상품을 사는, 그러니까 재고를 들여놓는 그런 돈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온오프라인의 이런 소비가 점점 줄고 있다는 데이터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날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대 지수 모두 밀렸고요. 긴축 우려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땠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예상을 웃돈 고용 지표에 따라 연준의 긴축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1.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ADP사에 따르면 12월 민간 부분 고용이 전달보다 23만 5천 명이 증가해 예상치였던 15만 3천 명을 크게 웃돌았고 12월 중 임금이 전년 대비 7.3%가 상승해 전달의 7.6%보다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점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ADP사는
12월 중 상품 생산 부분에서 2만 2천 개, 서비스업에서 약 21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다고 밝히면서 천연자원과 광산업에서는 1만 4천 개, 그리고 금융활동 부분에서는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며 지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모두 7번의 금리 인상을 통한 노동시장 둔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보다 감소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에 22만 3천 건보다 1만 9천 건이 감소한 20만 4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2만 건을 하회했고,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역시 21만 3,750명으로 이전주 대비 6,750명이 감소한 데 따라 전일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밝힌 대로 이 같은 강한 고용시장이 당분간 미국의 긴축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연준이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흐름입니다. 자, 이날 매파적인 발언들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요. IMF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결의를 지지했다는 소식입니다. IMF의 2인자인 기타 코피나스는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면서 확실하고 지속적인 감소가 있기 전까지는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CPI 상승률은 6월에 9.1%에서 11월에 7.1%까지 떨어졌지만 임금 임대료 등 서비스 부분의 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어제 발표된 연준의 12월 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모든 참가자들이 2023년 중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꺾은 바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6월에는 5%, 12월 말에는 4.65% 정도의 금리를 기대해 왔었습니다. 고니파스는 자신의 주요 관심사 역시 서비스 부분의 인플레이션 완화이며, 여전히 강한 미국의 노동시장을 감안한다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너무 많이 긴축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일 개장 전에 발표될 미국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긴축이 고용시장에 타격을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단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비농업과 관련된 지표 잘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년에 미국에서 신차 판매가 부진했다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신차 판매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JD 파워와 LMC 오토모티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신차는 전년 대비 약 8%가 감소한 1,370만 대로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신차 판매량은 5년 연속 1,700만 대를 상회한 바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올해도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올해 역시 완성차 기업들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 에드먼즈는 올해 미국 내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48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제너럴 모터스가 전년 대비 2.5%의 판매 증가를 보여 경쟁업체 토요타보다 16만 5,630대를 더 판매하면서 1년 만에 미국 자동차 판매 순위 1위를 되찾았고, 토요타는 지난해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9.6% 감소했으며, 닛산은 25%가 급감했던 반면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2%의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오늘 시장에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얘기 좀 나눠보죠. 화이자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됐는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코비드 백신과 팍스로비드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제약사 파이저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BofA는 파이자는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코비드 백신은 코미르나티를 개발하고 코비드 환자가 집에서 복용하는 항바이러스제
박스 로비드를 출시해 기존 제약회사 가운데 팬데믹의 선두 주자로 나섰지만 코비드의 강도가 약해지고 부스터의 활용이 낮기 때문에 코비드 포트폴리오의 매출이 크게 줄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 두 제품의 매출은 백신은 337억 달러, 팍스로비드는 221억 달러 등 총 550억 달러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총 3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급감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파이저의 주가는 0.9%가 하락해 49달러 6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경제 일정하고 중요한 실적이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약 20만 건의 고용 증가와 전달과 동일한 3.7%의 실업률이며 이어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12월 서비스 PMI 지수, 연방 상무부의 11월 공장 주문이 이어지고 오레곤주 기반의 철도 관련 제조업체 그린브리어 컴퍼니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 얘기 좀 알아봤고요. 이번 유럽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그리고 또 영국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두 국가는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영국은 0.6%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 자체가 이 내부적으로 잘 나오긴 했지만 FOMC 의사록이 여전히 좀 매파적이다라는 내용에 따라 방향성이 서로 좀 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좋았던 경제 지표 두 가지입니다. 우선 독일 지표가 작년 11월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요. 흑자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유로존의 11월 생산자 물가가 하락이 좀 계속 지속됐다라는 점.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됐다라는 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영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이고 두 증시도 결국에는 좀 하락폭이 그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보겠습니다. 유가가 조금 반등 좋습니다. 1.2% 올라가면서 73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휘발유 재고량이 예상보다 좀 덜 늘었다라는 내용에 따라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계속 최근에 좀 밀렸었는데요. 기술적인 좀 반등을 4거래일 만에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2.1% 상승했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오늘은 좀 주는 모습이죠. 1.1%. 금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거래일 만에 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거의 변동 없었습니다.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0.2bp 정도 올라가면서 3.7%대 그런 움직임이고요. 지금 매파 연준의 이런 발언들을 조금씩 뒤늦게 조금씩 소화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